상호 종류 중 방풍, 바람을 막아줄 목적으로 풍소란을 설치하는 것은 이렇게 미서기문 같은 경우 서로 만나는 부분, 여기를 여미어주는 역할로 바람을 한번 막아주는 턱을 만들어주는 것이 풍소란입니다. 주로 미서기문에서 사용이 됩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하중을 지속적으로 작용시켜 놓을 경우 하중의 증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하중, 지속적인 똑같은 하중에 의해 시간과 더불어 변형이 증대하는 현상입니다. 하중은 이렇게 슬랩에 실린다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 추가로 뭐가 더 들어간 건 아닌데 콘크리트 안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외부에 있는 공기 중에 있는 어떤 물질과 만나면서 풍화가 되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서 변형이 되는 현상은 크리프 현상 되겠습니다. 건축 도면 표시 기호로 옳지 않은 것은을 물어봤고요. 1번에 용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포함한 부피의 개념입니다. 세제곱미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용적은 볼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아니라 V 되겠고요. A는 바닥의 면적을 이야기할 때 쓰이는 개념입니다. 5번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전기 관련 용어입니다. 대지의 이상 정류를 방류시키는 거예요. 이상 전류는 대표적으로 피뢰침에 맞게 되는 어떤 벼락, 번개 뭐 이런 거고요. 건물에 맞을 수 없기 때문에 피뢰침을 통해서 땅에다가 꽂아서 건물을 보호하는 거예요. 전기 회로를 대지 또는 대지를 대신하는 어떤 물체에 연결하는 것. 땅에다가 접속한다고 접지입니다. 자, 6번 목재의 기건 상태 함수율은 평균 얼마 정도인가? 우리 목재를 벌목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80%의 수분을 가지고 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것을 공기 중에 내놓고 그냥 말리는 겁니다. 바람과 햇빛으로 말리는 거죠.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 때문에 15%까지는 말라요. 그것이 공기 중에 건조한 상태의 함수율입니다. 이것보다 더 말리겠다. 5%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 열이나 압력을 가해서 말려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왕대공 지붕틀에서 평보는 옆으로 가는 큰 부재, 왕대공은 중간에 있는 큰 부재, 이것을 연결하는 겁니다. 보강철물은 이렇게 비읍자처럼 감아주는 쇠, 그래서 감자비쇠 되겠습니다. 자, 테라코타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가? 테라코타는 이렇게 속을 좀 비워서요. 볼륨감을 좀 키워준 점토 제품입니다. 우리 외부에 이런 모양을 좀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구조물을 키우기에는 좀 비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볼륨감 있는 형태를 만들고 꽉 채워도 되겠지만 어떤 무게의 문제나 하중의 문제로 인하여 이렇게 속을 비워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 안쪽에 이렇게 몰탈 같은 걸로 붙여주시면 고정이 되는 건데요. 주로 장식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떤 테라코타는 여기 안쪽을 보강해서 구조로 쓰이기는 하는데 그런 키워드가 없다면 주로 장식재로 사용된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단면이 0.3m 곱하기 0.6m래요. 길이는 10m래요. 먼저 이것의 부피를 구해보면은요. 0.3 곱하기 0.6 곱하기 10m는 1.8이라는 값이 나와요. 여기에 단위 용적당 중량이라는 것은 가로가 1m, 세로가 1m, 높이가 1m 이 안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꽉꽉꽉 채운 거예요. 그러면 2.4톤이 나옵니다. 그래서 1.8이라는 부피에 2.4라는 단위 용적당 중량을 곱해주시면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11번 인면도를 그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은 인면도는 어떤 땅선을 기준으로 그 위에 들어간 건물의 형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되는 땅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라운드 레벨이 되겠고요. 대지선을 먼저 그리고 거기에 형태 그리고 마감재료 넣고 치수를 넣고 이 순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절대 건조 비중이 0.3인 목재의 공극률은 보이드 비어있는 부분이 얼만큼 되는가? 1은 전체가 되고요. 1.54는 그 목재의 비중이 됩니다. 바짝 말렸을 때 나오는 이 비중의 일반적인 비중을 나누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 1에서 0.3 나누기 1.54를 해보시면은요. 이 값이 0.1948
0.1948 땡땡땡 이렇게 나와요. 그럼 1 마이너스 0.1948을 해보았다. 0.8052 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100분율을 곱하는 거라서 곱하기 100을 해보시면 대략 80.5% 이렇게 나와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도장공사와 비교하여 미장공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바른 것은을 물어봤어요. 도장이라는 것은 주로 페인트를 칠하는 겁니다. 얇은 막이 생기죠. 미장이라는 것은 시멘트 모르타르를 좀 두께가 있게 발라주는 거예요. 벽에다가 한 18mm, 바닥에는 한 24mm, 천장에는 9mm 두께가 있게 발라주는 거죠. 우리 페인트를 아무리 두껍게 발라도 1mm가 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장은 일정한 두께를 가지고 칠해지는 것, 가장 바른 것이고요. 도장은 두께가 아니라 그냥 막을 형성하는 것. 그리고 미장공사는 물체에 막을 입힌다. 아니죠. 도막을 입히는 것은 도장공사. 도장공사의 대표적인 것은 페인트지 시멘트 모르타르가 아닙니다. 자, 15번 케이블을 이용한 구조로만 연결된 것은 이렇게 큰 케이블에 매달리는 것이 현수구조. 이 주각에 큰 케이블들이 다 매달리는 것이 사장구조. 그래서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쉘 구조는 곡면, 그리고 돔 구조도 큰 곡면, 막은 막을 씌우는 거고요. 절판 구조는 접어서 만들어주는 것이 절판 구조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현수구조와 사장구조가 케이블을 이용한, 인장력을 이용한 구조입니다. 자, 다음 그림은요. 이렇게 현관문에 주로 이거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없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있는 것이 도어를 닫아주는 역할입니다. 도어 스톱이라는 것은 자동으로 닫히기 때문에 밑에 이렇게 노루발처럼 잡아주는 것. 이것이 도어 스톱이 되고요. 경첩은 문에 고정을 하기 위해서 방문 같은 곳에 이렇게 잡아주는 철물이 경첩이 되겠고, 코너비드는 이렇게 코너에 미장이나 타일을 할 때 깔끔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코너에 한번 잡아주는 것이 코너비드입니다. 복면 판이 지니는 역학적 특성을 응용한 구조로서 외력은 주로 판의 면 내력으로 전달되고요. 비교적 가볍고요. 내력이 큰 구조물입니다. 우리 바닥 슬랩을 이렇게 만드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여기를 한번 접어주는 것이 절판 구조고요. 이걸 둥글게 만들어주는 것이 쉘 구조예요. 우리 오페라 하우스는 이렇게 입체적으로 둥글게 만들어 주었는데 이렇게 평면적으로 또 가능하고요. 입체적으로 또 가능한 것이 쉘 구조. 자, 벽돌 쌓기에서 한 켠은 길이 쌓기, 한 켠은 마구리 쌓기, 길이 마구리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 끝에 25% 토막, 반반절 이렇게 만들어준 토막을 쓰는 것이 영국식 쌓기고요. 네덜란드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는 7호 토막, 구멍을 내서 쌓는 것이 영농 쌓기, 미식은 조금 더 내력이 좀 약한 아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석회질 원료에 발포제를 넣었대요. 그런 다음에 고온이나 고압에서 양생한 다공질, 공극이 많은 벽돌입니다. 그래서 자중 자체 무게가 경감되고 가벼워지고요. 내화성이나 단열성도 가진 벽돌입니다. 일단 기포가 들어갔기 때문에 가벼워진 형태고요. 혹시나 다공질 벽돌이 같이 나왔을 때는 조금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겁니다. 21번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출발층에서 승객을 싣고 출발해서 각 층에 내려주고 출발층으로 돌아와 다음 서비스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인데요.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일주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중 꺾임 지붕에 해당하는 것은 입체로 봤을 때 1번은 박공 지붕이죠. 그냥 이렇게 한 번 꺾인 형태. 꺾임 지붕은 이렇게 좀 각도를 다르게 해서 꺾인 거예요. 위에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으로 보이게 되고요. 평면으로 봤을 때는 중간에 선이 한 번 더 생기는 형태가 됩니다. 자, 건축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간은 건축 공간을 형태적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어떤 모양인가로 인식을 하게 되고요. 내부 공간은 일반적으로 벽과 지붕으로 둘러싸인 건물 안쪽입니다. 인테리어 스페이스가 되고요. 외부 공간은 익스테리어 스페이스가 되는데 자연 발생적인 것은 아니고요. 건물이 이렇게 있고요. 중간에 공간이 하나 있는 거예요. 두 개의 건물이 있고
공간이 생긴 거죠. 여기를 외부 공간이라고 하고 인간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외부 공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공간을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크기와 모양 적당하면 좋고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건축물의 높이가 되게 높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물이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2m라고 칠게요. 13m. 그러면 여기 중간이 뻥 뚫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죠. 뭐 미술관이라던가 어떤 홀이라던가 그럴 경우에는 여기 4m마다 한 번씩 끊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층수를 산정하는 겁니다. 자, 지각적으로 구조적으로 높이감을 주면서 심리적으로는 상승감, 존엄성, 우리 법원이나 어떤 큰 오피스 건물, 은행 이런 거는 수직을 굉장히 강조해서 높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수직선이 가지고 있는 특징, 높이감, 상승감, 존엄성 등의 종류입니다. 형태의 조화로서 황금 비례의 비율은 가로가 1일 때 세로가 1.618이면 안정적이고 보기가 좋은 비례입니다. 1대 1.618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선의 3요소는 속도, 빈도, 하중 이렇게 됩니다. 요즘은 길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교차성이라는 말도 써서 같이 이렇게 해놔봤고요. 공간은 동선의 3요소에 속하지 않는 요소입니다. 31번입니다. 주택의 식당 및 부엌에서 작업 순서요. 맞게 배치된 것은 작업 순서라 함은 먼저 어떤 재료를 준비를 먼저 합니다. 그런 다음 씻어야 되겠죠. 개수대에 씻어주시고 조리대에서 썰거나 여러 가지 작업을 해주시고요. 가열대에서 끓여주시고 그런 다음 이것을 먹을 수 있게 내놓는 배선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고요.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주택 현관 이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관만 나온다 이건 아니지만 현관과 거실의 관계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데요. 주택 외부와 내부의 연결 기능 좋고요. 위치는 도로에서 들어오자마자 하는 게 가장 좋고요. 대지 모양에 따라서도 결정이 됩니다. 현관 크기는 접객의 용무 외에 다양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뭐 응접실 같은 것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가급적 클 필요는 없고요. 적당한 크기로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3번이 틀렸고 현관 바닥에서 홀, 우리 거실의 단 높이는 일반적으로 10에서 20cm, 우리 난방이 들어가는 정도가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먼지 같은 것들이 상승하지 않는 높이 정도로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 단지의 단위 중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단위는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사람이 걸어서 갈 수 있는 인부구가 있고요. 이게 40에서 50호로 나오기도 하고 20에서 40호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들이 모아지면 근린 분구가 되고요. 보통 한 160에서 200호 정도를 근린 분구라고 해요. 우리 인부구에는 놀이터 하나, 근린 분구에는 유치원이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근린 분구가 모아지면 1600에서 2000호 정도 되고요. 이 안에는 초등학교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근린주구 되겠습니다. 급기와 배기 모두 기계 장치를 이용한 것이고요. 실내외 압력차를 환기 방식 또는 기계로 조정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제일 좋은 1종 환기법으로 보고 있고요. 보통 3종 환기는 욕실이나 뭐 주방 이런데 가스를 밖으로 빼주기만 하는 것, 병원처럼 외기를 안으로 넣기만 하는 것은 2종 이렇게 되고 있고, 중력 환기는 다른 말로 자연 환기고요. 기계를 이용하지 않고 창문으로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이용하는 것이 중력 환기법. 세정 밸브식 대변기라고 했고 다른 말로는 플러시 밸브라고 볼게요. 공공 장소에 가면 이렇게 레버를 눌러서 일정의 물을 뺄 수 있는 거고요. 계속 누르고 있으면 물이 계속 나오는 그런 겁니다.
연속 사용 가능하고요. 일반 가정용으로 주로 사용되지는 않아요. 우리 집에는 탱크를 이고 있는 그런 방식, 여기서 일정량의 물을 채웠다가 이 변기에 물을 흘려내는 방식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급수 간격이 최소 25 정도가 필요하고요. 낙차에 의한 수압은 하이 탱크식이라고 해서 높은 곳에 물을 흘려보내는 그런 것이 하이 탱크. 그래서 다 틀렸고 1번이 가능한 옳은 설명이었습니다. 37번입니다. 배수 트랩 종류에 속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S자 모양으로 나가는 것이 S트랩, 욕실 바닥에서 머리카락 걸러주는 것이 벨트랩, 버킷 트랩은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응축수가 어떻게 빠져나가는가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버킷 트랩은 증기 트랩의 일종, 배수 트랩은 아니다 라고 보시고요. 드럼 트랩은 우리 주방 밑에 보시면 크게 이렇게 찌꺼기가 가라앉고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것이 드럼 트랩. 39번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 보강 콘크리트 블록은 이렇게 생긴 콘크리트 블록 안에 철근과 콘크리트를 보강한 것이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입니다. 이 단층에서 내력벽, 힘을 받는 벽의 벽량은 면적에 대한 내력벽의 양인데요. 제곱미터당 15cm는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LPG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일단 LPG의 키워드는 뭐냐면 공기보다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이 이렇게 있으면 LNG, 도시가스는 이런 누출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위에 있고요. LPG는 누출 탐지기가 바닥에 있어요. 공기보다 무거워서 그렇습니다. 용기에 담아서 동글동글 굴려서 집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용접할 때는 가스 절단 등 공업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프로판 가스라고도 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되겠습니다. 드렌처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화재 발생 알리는 거 아니고요. 우리 건물이 이렇게 있고 요즘은 빌딩들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옆 빌딩에서 큰 불이 났어요. 그럼 여기 우리 드렌처 설비에서 물을 흘려서 막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인접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수막을 형성함으로써 화재가 넘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설비입니다. 자, 42번 건축 도면에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부분, 숨어있는 히든 선입니다. 이것은 파선, 다른 말로 점선, 파선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4번 집안이 연약하거나 기둥에 작용하는 하중이 커서 기초판이 넓어야 합니다. 건물 하부 전체를 온통 다 기초로 하는 거고요. 다른 말로는 매트리스처럼 깔았다고 해서 매트 기초라고도 합니다. 45번 조적조 벽체에 내쌓을 때 최대 한도는 입니다. 벽체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조금씩 벽돌을 내쌓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만 내쌓을 때는 한 켜는 8분의 1B, 두 개를 붙여서 나온다. 두 켜가 동시에 나온다 할 때는 4분의 1B.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데 전체는 2.0B를 넘어가지 마세요 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다음과 같은 창호의 평면 표시 기호 명칭으로 옳은 것은 이건 열 수도 없고요. 열 때는 이렇게 열리는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열리지 않고 오르내리지도 않고 고정되어 있는 창입니다. 48번 구조 형식 중 삼각형 뼈대를 기준으로 축 방향력, 다른 말로 압축력만 받도록 한 것은 트러스 구조입니다. 이 하나하나의 구조는 거실 플레이트로 고정을 하게 되고요. 몇 가지 키워드를 갖는 것이 이 트러스 구조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삼각형 뼈대, 두 번째 키워드는 축방향력 또는 압축력, 세 번째 키워드는 거실 플레이트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트러스 구조. 50번 목구조에서 기초와 토대를 연결한대요. 보통 기초가 이렇게 있으면 목재를 연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재질이죠. 이질재입니다. 그래서 미리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이렇게 갈고리를 심어두는 것이 앵커 볼트고요. 거기에 구멍 뚫은 토대를 놓고 볼트를 잠궈주는 것이 앵커 볼트입니다.
자, 송풍에 의한 내압으로 외기압보다 높은 압력을 주고 압력에 의한 장력, 당기는 힘으로 공간 및 구조적 안정성을 추구했대요. 내부와 외부의 기압 차이로 인해 공기의 기압 차이로 인해 막을 형성하는 것은 공기막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슬럼프 값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원래 여기다가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부어서요. 이걸 굳기 전에 쏙 뺀 다음 여기서 얼만큼 꺼지는가를 보는 것이 슬럼프 값입니다. 그래서 X가 정답 되겠습니다. 54번 판유리 종류를 600도 이상의 연화점, 연해지는 점 근처까지 가열한 후 표면에 냉기를 뿜어 순식간에 냉각시킨 다음 건조하는 것. 담금유리라고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강화를 하는 거예요. 단단하게 하는 거라서 강화유리입니다. 제도용지의 규격에 있어서 가로, 세로의 비율로 옳은 것은 세로가 1일 때 가로는 루트 2에 속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목조 벽체에서 기둥 맨 위에 처마 부분에 수평으로 거는 거래요. 지금 정답이 보통은 처마돌이 아니면 깔돌이 이렇게 나오는데 기둥 위에 바로 붙어 있대요. 그래서 지붕틀에 깔려 있는 요 깔돌이를 의미하는 거고요. 지붕 위로 올라간다. 평보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은 처마돌이가 됩니다. 여기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기둥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깔돌이 깔려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승강기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 구조물로 옳은 것은 일단 6층이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5층까지는 우리 엘리베이터 없이 걸어 올라간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5층 이상이 아니고 6층 이상이고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엘리베이터, 승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5층 아닌데 엘리베이터 있는 거 많이 봤어요. 하는 경우 있어요. 뭐 식당이라던가 짐이 올라갈 때 그럴 때 추가로 설치할 수 있고 또는 집안에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 그럴 때는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6층 이상,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자, 화력발전소와 같이 미세한 가루를 연소할 때 석탄재가 고온에 녹은 후 냉각되어 또 이런 만들어진 미세한 어떤 가루를 혼화제로 사용한 시멘트래요. 지금 이게 우리가 두 가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화력발전소에서 나온 석탄재가 막 날아다닌대요. 플라이. 그리고 재가 영어로는 애쉬. 날아다니는 재. 고로 슬래그는 용광로에서 나왔다라는 키워드를 가져야 됩니다. 두 개를 구분 안 하고 보면 비슷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용광로라는 그런 키워드가 나오면 로로 이렇게 외워서 고로 슬래그 시멘트고요. 화력발전소라고 하면 날아다니는 재다 해서 플라이 애쉬 시멘트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쉘 구조의 대표적인 구조물은 우리 조개 껍질 같은 곡면이 가지는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대표적입니다. 평면적인 쉘 구조는 이런 느낌. 우리 바닥 슬랩을 둥글게 만들어서 압축력을 보강하는 거고요. 입체적인 쉘 구조는 이런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같은 느낌입니다. 다음 중 압축력이 적용된 건물 형식은입니다. 위에서 누르는 힘을 받아주는 건데요. 막 구조는 멤브레인 구조랑 같은 말이고요. 장력, 당기는 힘만 받아줍니다. 현수 구조도 매달려 있는 힘으로 당기는 힘만 받아주는 것이 현수 구조. 돔 구조는 이렇게 입체적인 형태의 아치라고 보시면 되고 아치 자체가 위에서 누르는 압축력만 받는 그런 형식. 정답은 4번입니다. 볼을 없앴대요. 그래서 플랫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슬랩은 이렇게 툭툭 튀어나온 볼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게 일반적인 건데 볼을 잘라버렸어요. 기둥과 슬랩을 보강한 것이 플랫 슬랩이고요. 납작한 슬랩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요즘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볼을 없앤 것은 플랫 슬랩인데 여기서 볼랑 기둥까지 없애버렸어요. 오로지 벽과 슬랩으로만
힘을 받는 것. 그것은 내력벽 구조 또는 벽식 구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무엇을 없앴는지를 잘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횡력, 옆에서 미는 힘을 지지하는 구조물입니다. 버팀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축하는 벽. 그래서 영어로는 버트레스라고 하고요. 여기 중간을 뻥 비워서 이렇게 옆으로 기대는 것. 플라잉 버트레스. 일반 버트레스는 이렇게 다 붙이는 것. 우리 조적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옆에서 미는 힘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부축해주는 형태가 버트레스입니다. 초고층 건축 구조 시스템 중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내력벽 시스템은 다른 말로 벽식 구조입니다. 보도 없애고 기둥도 없애고 일반적인 아파트에 쓰이는 게 이 벽식 구조입니다. 나머지 3개는 초고층 구조 시스템에 쓰이는 방식입니다. 철골조 주각 구성 부재 중 날개 모양으로 여기 이미 문제의 답이 나왔습니다. 윙플레이트 양 끝에 붙이는 강판이고요. 우리 H빔 양 끝에서 아래쪽을 넓게 해서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강판은 날개 모양의 강판, 플레이트 되겠습니다. 철골 구조에서 고력 볼트 접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찰 접합, 지압 접합 등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마찰 접합이 있는데 볼트가 쉽게 풀리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볼트는 이렇게 너트와 볼트를 쬐어주면은 이 육각 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이 머리가 어떤 진동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풀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 더 세게 쬐어주는 것이 고력 볼트고요. 이 풀리는 것을 잡아주는 그런 것이 고력 볼트입니다. 콘크리트 보에서 늑근을 왜 사용합니까? 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보가 있으면 위에서 누르는 힘이 발생하고 이렇게 받쳐주는 힘이 발생을 하고요. 이렇게 힘의 방향이 4분의 1 정도에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라지려고 하는 전단력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것을 잡아주는 것이 이 갈비뼈 모양처럼 생긴 늑근입니다. 그래서 전단 저항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3번 제도 용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0 용지의 넓이는 약 1제곱미터이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점점 더 작아지는 형태입니다. A2 용지의 크기는 A0 용지의 4분의 1인데 어떻게 보냐면 가장 큰 것이 A0이고요. 반으로 접으면 이게 A1이 됩니다. 거기서 또 한 번 접으면 A2가 되는데요. 반으로 접는다는 것은 2분의 1이 된다는 소리고 한 번 더 접었다 하면 4분의 1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2번 접었기 때문에 4분의 1이 맞고요. 제도 용지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비는 루트 2대 1입니다. 혹시나 바꿨을 때를 대비해야 되는 게 긴 쪽 가로가 루트 2, 짧은 쪽이 1, 큰 도면 접을 때는 A4 크기로 접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4번 바닥 재료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바닥 재료는 습기를 좀 막아줘야 되고요. 진동도 막아주고 소리도 차단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녹이 슬지 않도록 하는 방청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 15번 현수 구조에 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현수 구조는 이렇게 매달린 인장력이 작용하는 건데 인장력은 영어로 텐션 되겠습니다. 16번 골재의 체가름 시험에 사용하는 체가 아닌 것은 인데요. 골재는 잔골재, 모래가 있고요. 굵은 골재인 자갈이 있습니다. 잔골재의 가장 작은 것이 0.15mm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굵은 골재는 10mm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가는데 중간에 보시면 굵은 골재 10, 15, 20, 25 이렇게 잘 가다가 30 중간에 35mm가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35mm는 체가름 시험에 사용하는 체가 아닙니다. 목재 거푸집과 비교한 블록 거푸집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을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콘크리트를 붓기 전에 목재 또는 판, 금속 판을 대놓고 콘크리트를 붓고 떼내는 거예요. 블록 거푸집은 그게 아니라 속이 뻥 빈 블록이 있어요.
거기에 철근 보강을 하고 콘크리트를 붓는 것. 그것이 블록 거푸집입니다. 얇은 콘크리트판의 블록으로 거푸집 역할을 하는 블록에 빈속에 철근 넣고 콘크리트를 부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블록 거푸집의 특징이었습니다. 건축 도면의 표시기호와 표시사항 연결이 옳은 것은을 물어봤어요. A는 에어리어 면적이고요. 용적은 볼륨 V입니다. R은 라디우스 반지름, 지름은 파이로 표시되고요. 또는 디아메타 D로 표시됩니다. 길이는 랭스고요. 하이트가 높이 되겠습니다. W는 width, width 되겠고 나비 또는 폭을 이야기하는 개념입니다. 건축 재료의 화학적 조성에 의한 분류 중 유기질 재료가 아닌 것은 유기질은 이렇게 호흡을 하거나 광합성을 하거나 세포가 어떤 자라나면서 생기는 재료입니다. 대표적으로 나무가 있고요. 그 역청 재료는요. 석유를 걸러서 나온 아스팔트 같은 것들이 역청 재료입니다. 석유라는 것이 옛날에 그 식물 또는 동물이 땅속에서다가 기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석유입니다. 그래서 식물, 동물은 유기물이잖아요. 그래서 유기질 재료가 맞고요. 합성수지는 왜 유기질이냐라고 하는데 이 합성에 들어가는 수지라는 말 자체가 나무의 기름을 기준으로 나온 말이에요. 나무가 광합성을 하고 숨을 쉬기 때문에 대표적인 유기물에 속하고 그것을 합성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합성수지입니다. 그럼 플라스틱도 맞나요? 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자, 석재는요. 어떤 광물 같은 거잖아요. 돌멩이 같은 거. 그건 숨 쉬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얘는 무기질에 속해요. 무기질. 대표적으로 석재가 있고 무기질에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철 같은 거, 금속 같은 것도 무기질에 속합니다. 그래서 유기질이 아닌 것은 4번 석재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철근의 정착 길이 결정 요인과 가장이 중요합니다. 먼 게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자, 일단 철근의 정착 길이는 예를 들어서 보와 기둥에 철근은 이렇게 갈고리를 걸어서 여기 감아줘서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이 거리, 이 길이가 정착 길이에요. 철근 종류와 갈고리가 가장 결정 요인에 중요한 거고 콘크리트의 강도와 물시멘트 비는 좀 멀다고 볼 수 있는데 물시멘트 비가 어떠냐에 따라서 강도가 나오기 때문에 물시멘트 비가 더 멀어요. 그래서 가장 먼 것은 4번 물시멘트 비입니다. 왕대공 지붕틀에 사용되는 부재와 연결철물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나오는 문제만 대부분 나오고 있고요. 보면 시읒자보와 평보, 이거 좀 틀릴 수 있는 문제인데요. 시옷자보와 평보를 연결할 때 이 부분이요. 여기를 안장 맞춤으로 연결을 합니다. 여기서 좀 헷갈리게 해놓은 게 안장쇠이냐 이게 아니라 안장 맞춤은 그 형태이고 안장쇠는 연결 철물인데 여기서 쓰는 물체가 아니라 볼트 같은 걸로 여기를 보강을 해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안장 맞춤인지 안장쇠인지 구분해서 봐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25번 아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적벽체의 출입문 상부에서 버팀대 역할을 합니다. 우리 아치라는 것은 이렇게 조적조 벽체가 있고요. 여기에 만약에 개구부가 뚫리게 되면 이 위에 인방이라는 걸 걸어서 일반적으로 보강을 하는데 인방을 걸지 않아도요. 이렇게 둥근 형태로 벽돌을 쌓아주면 압축력을 더 잘 받아요. 버팀대 역할을 하는 게 맞고요. 압축력만 작용하고요. 아치 벽돌을 특별히 주문해서 만든 것을 층돌이 아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본 아치라고 합니다. 자, 철골 구조에서 주각에 사용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옷자를 기준으로 해서 압축력을 주로 받는 것, 이것이 트러스인데요. 이 트러스의 연결 부재가 연결 지점에 사용하는 판이 셋 플레이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철골조 주각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건데 철골조 주각은 이렇게 콘크리트 위에 H빔을 얹을 때 사용되는 이런 베이스 플레이트, 윙 플레이트, 사이드 앵글 이런 것들이 주각에 사용되는 부재입니다. 아스팔트 품질 시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스팔트가 어떤 품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건데요.
아스팔트가 열을 받으면 어느 정도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드는가, 이것을 보는 게 가몬비고, 어느 정도로 잘 펴지는가, 그것이 신도, 이렇게 뾰족한 침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그것이 침입도, 이렇게 보는 건데, 압축 강도는 보지 않습니다. 자, 먼셀 표색계라는 게 나오고요. OR44에서 색의 명도는인데 색, 명, 체 순서예요. 색상, 명도, 채도. 그럼 중간에 있는 4가 명도 되겠습니다. 각종 구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경량 철골 구조, 가벼운 철골 구조라는 뜻이고, 철골 자체가 내화성에는 우수하지 못합니다. 목 구조 또한 불이 나면 위험할 수 있고요. 비교적 내구적이지 못할 수 있어요. 벌레가 먹는다거나 불 붙으면 탄다거나 그런 문제로 인하여 비교적 내구적이지 못하고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내구적이고 지진에 강한 내진, 그리고 불에 강한 내화성 모두 뛰어난 구조입니다. 벽돌 구조는 내진적이지 못해요. 횡력에 약해서 그렇고요. 고층 건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되겠습니다. 알루미늄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알루미늄은 산이나 알칼리, 바닷물, 침식되지 않지가 않고요. 약한 특징이 있어요. 알루미늄이나 구리는 대부분 산이나 알칼리, 해수 등에 약합니다. 연한 재질인 편이고 가공성 뛰어나고요. 전기 전도성 좋고요. 반사율 뛰어나고요. 불에도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목재의 보존성을 높이는 방부 처리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발라주는 게 도포법, 담궈놓고 스며들게 하는 게 침지법, 그리고 상압, 일반적인 압력에서 주입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장법은 방부처리법에 해당되지 않아요. 자, 보와 기둥 대신 보와 기둥이 없대요. 보만 없으면 플랫슬랩, 보와 기둥 다 없으면 벽으로만 견디는 벽식 구조입니다. 주택 계획에서 다이닝 키친, 다이닝 플러스 키친인데요. 식당과 주방을 합친 아이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식당과 주방을 합쳤으니까 공간 활용도는 높고요. 주부의 동선이 단축됩니다. 소규모 주택에 적합한 편이죠. 더 적합한 건 리빙, 다이닝, 키친 셋 다 합친 거. 거실의 일부의 식탁을 꾸민 것은 리빙 키친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건축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외부 공간에 대한 문제인데요. 인간은 건축 공간을 형태적으로, 조형적으로 인식하는 거 맞고요. 건축물이 여러 개라면 건축물로 둘러싸인 이 공간은 어찌됐건 문 열고 나가기 때문에 여기는 외부 공간입니다. 건축 공간의 기본 요소는 내측과 외측인데 이 부분은 문 열고 나왔기 때문에 외측, 익스테리어 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2번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9번 지하실이나 옥상 채광욕입니다. 지하실이라면 그라운드 레벨이 있고요. 그보다 낮게 들어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여기, 그리고 여기 이 정도밖에 없어요. 최대한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윗부분을 좀 이렇게 각도를 바꿔서 빛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프리즘 유리입니다. 이것은 전체 중량인 50을 기준으로 바짝 말렸을 때, 물을 다 뺐을 때는 35가 된다는 그 어떤 단서를 주었고요. 그러면 물은 15g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물에 대한 전체 중량의 비율이기 때문에 이 물에 대한 전체 중량을 나눠서 곱하기 100분율을 하게 되면은 30%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함수율은 물을 얼만큼 머금고 있는가이기 때문에 절대 건조시켰을 때 비중을 나누는 게 아니라 물을 구해서 그 물을 원래 중량에 나누는 그런 순서로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조명과 관련된 단위의 연결, 광속을 뉴턴이라고 했는데 뉴턴이 아니라 광속은 루멘입니다. 광도는 칸델라, 휘도는 니트, 조도는 룩스 이렇게 정해진 거에서
다르게 문제가 나왔죠. 광속은 루멘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43번 벽돌을 하루 쌓는데 최대 얼마까지 쌓을 수 있는가예요. 벽돌은 이렇게 한 장 쌓고 아직 마르지 않은 몰타를 놓고 또 벽돌을 쌓고 아직 마르지 않은 몰타를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 무게가 실리면 이 몰탈이 마르기 전에는 옆으로 좀 빠져나가 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2m를 쌓는데 최대는 1.5까지 쌓을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시멘트에 염화 칼슘, 염분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빨리 굳는 특징이 있습니다. 응결이 빨라져요. 그러므로 인해 조기 강도는, 다른 말로는 초기 강도는 강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철근 부식의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철근이 들어가지 않는 무근 콘크리트에는 적용하기가 좋죠. 근데 지금 4번에 보시면 수화 반응이 느려진다가 아니라 수화 반응은 같이 가는 것이 응결, 초기 강도 이런 건데 다 모두 빨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4번에서 느려진다라고 했고요. 틀린 답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중 가장 큰 사이즈의 벽돌은 무엇인가? 2호 토막은 25% 토막, 같은 말로는 반반절이 되고요. 반절은 50% 토막이 되겠죠. 7호 토막은 75% 토막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2번 7호 토막 되겠습니다. 건물의 부동 치마입니다. 부동 치마는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연약 지반을 만나서 같지 않게 꺼지는 거예요. 그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반이 동결 작용을 받을 때 만약에 얼었어요. 여기는 수분이 되게 많고 수분이 적어서 수분이 많은 곳이 더 많이 불어났어요. 부피가. 그래서 다르지 않게 꺼질 수 있고요. 지하수가 여기는 되게 많고 여기는 적고 이럴 때는 다르게 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건물에서 깊은 굴착을 하게 된 거예요. 옆에 있는 건물에서 갑자기 땅을 막 파게 되면 이렇게 힘이 이쪽으로 쏠리면서 같지 않게 침하가 될 수 있습니다. 4번 기초를 크게 하는 건 부동치마를 어찌 보면 막아주는 방법일 수 있어요. 여기서 기초를 넓게 잡아버리면 같지 않게 꺼지려고 하다가도 이 힘이 서로 잡아주기 때문에 부동치마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4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기호에 해당하는 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건 벽 안으로 문이 들어가는 미닫지 문입니다. 미닫이문. 미석이는 이렇게 문과 문이 겹치면서 열리는 것이 미석이, 벽 뒤로 숨거나 벽 안으로 들어가면 미닫이입니다. 옳은 것은을 물어봤고요. 문짝을 상하 문틀에 홈을 파서 끼우고 벽면 사이 또는 벽면 뒤로 밀어붙이는 문. 이게 미닫이 문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한쪽 문틀에 경첩등으로 철문을 부착해서 회전하는 방식으로 열린대요. 이건 여닫이 문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유경첩으로 안으로 열렸다가 밖으로 열렸다가 자유자재로 열린다고 해서 자재문입니다. 그리고 방화 성능이 있대요. 이것은 방화문입니다. 요즘은 갑종 방화문이 아니라 60분 방화문, 60분 플러스 방화문 이렇게 바뀌었고요. 30분 방화문도 있더라고요. 52번 지붕 재료에 요구되는 성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지붕 외관은 이왕이면 예쁜 거, 좋은 거, 부드러워서 가공이 용이하면 좋겠지만 반드시는 사실상 아닙니다. 열 전도율이 작아야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어서 작은 것이 좋고요. 재료가 가벼운 게 좋아요. 너무 무게가 실리면 하중이 실리기 때문에 재료는 가볍고 빗물 같은 것들 그리고 습기 막아주고 내화성, 내수성은 큰 것이 좋습니다. 55번 수직 부재가 이렇게 수직 부재가 있고요. 가늘고 긴 경우에 더 나오는 거고 여기 압축력을 받을 때 애가 순간적으로 접혀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휘어버리는 현상. 좌절하고 굴한다고 해서 좌굴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56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급수 방식, 물을 받는 방식인데요. 급수 압력이 일정해요. 우리 일반적 아파트는 위에, 건물 위에 물탱크를 이고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압력으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일정한 압력으로 물이 나와요. 만약에 펌프로
물을 쏴준다면 압력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단수가 되어도 이 남아있는 물로 급수를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물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급수 수요, 아파트처럼 세대가 되게 많을 때 물을 많이 모아놓고 조금씩 주는 그런 방식을 쓸 수 있는 것이 높이 있다고 해서 고가수조 방식입니다. 57번 벽체의 단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을 이야기했습니다. 열 관류율이 크다는 것은 열이 잘 통과를 해버린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단열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단열은 벽체를 통한 열 손실 방지를 하게 되고요. 보온재의 역할도 하게 돼요. 그리고 벽체의 열 관류 저항 값이 작대요. 그 저항값이 작다는 것은 저항하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저항값이 작다는 것은 열이 들어오기 때문에 단열 효과는 크지 않아요. 그런데 크다라고 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장치기 콘크리트 중에서 물속에 타서라는 것은 그냥 딱 외웁니다. 두꺼워야 되는데 100mm. 우리 일반적으로 40, 20 이러거든요. 그래서 물속에 칠 때는 훨씬 더 두꺼운 100mm로 암기를 해주셔야 제일 두꺼운 건 아니다라는 것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